어머니, 저희가 비법을 찾아왔어요. 그래? 무슨 비법이길래? 구독이랑 좋아요만 누르면. 세상에 다 알려준다고? 네, 얼른 누르세요. 흔적책방 지금 구독해주세요. 산부인과 대기실에는 예순이 훌쩍 넘은 남자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는데 손톱을 물어미으며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거의 뛰다시피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고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며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임신 3개월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남자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며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 의사는 부부의 나이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예순이 넘은 남자가 산부인과에 보호자로 왔다는 것도 이상한데 임신부의 나이도 상당히 많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진료실을 나선 남자는 곧바로 특별한 외출 준비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어 며칠 다녀와야겠다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집을 나섰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일본 오사카였고 공항에서 아들 현수가 손을 흔들며 반겼다. 현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임신한 채로 혼자 남겨진 또 다른 며느리가 남편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년 전 공항에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현수와 며느리 연희를 처음 만난 날, 정마는 며느리의 밝은 인사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극존댓 말로 응대했다. 해외 유학 중 현수가 갑자기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정마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데 사진으로 본 며느리는 아들보다 3살이나 많은 연상이었고 집안도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해외 출장이 잦은 현수는 결혼 후에도 한두 달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아내 연희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2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글썽였다. 출장을 떠나기 전 현수가 아내를 끌어안고 입 맞추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정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돌리는 그의 모습에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현수가 출장을 떠난 후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된 연희는 오랜 유학 생활 탓인지 자유분방한 성격을 드러냈는데 어느 날 아침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미국식 브런치를 준비하며 밝게 웃었다. 정만의 시선이 며느리의 하얀 어깨와 가녀린 목선을 훑었지만 연희는 제 식사를 권했고 전혀 눈치채지 정만은 식탁 아래에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는 며느리를 정만은 거칠게 말렸는데 연희가 아버님은 전혀 늙지 않았다며 되게 젊어 보인다고 칭찬하자 정만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정만은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색해지는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 출장 중인 현수에게 전화를 건 연희는 아버님이 원래 그렇게 수줍은 분이냐고 물었고 현수는 자신이 아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어색해서 그러실 거라고 대답했다. 전화 통화를 엿듣던 정만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고 다음 날 연희가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 회사로 찾아왔을 때도 그는 당황하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거절했다. 몇 달이 흐른 뒤 산부인과를 찾은 연희는 의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지만 옆에 있던 정만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현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차가웠고 축하보다는 긴 침묵이 먼저 흘렀으며
언제 오냐는 아내의 간절한 물음에도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상한 점은 일본에 있다던 현수가 사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는 아버지 정만을 만나러 은밀하게 한국에 온 것이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부자는 주변을 경계하듯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만은 아들에게 앞으로 절대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정만은 그 아이는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고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했으며 가끔 전화나 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이었다. 부자는 마치 범죄를 공모하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웠고 헤어지기 전 정만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속삭였다. 며칠 후 정만은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낯선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세련된 외모에 명문대 출신임을 증명하는 학위증까지 가지고 있었다. 정만은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우리 아들이 결혼 한 번 안 한 모태솔로라고 장담했고 여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말이냐고 물었다. 정만은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꺼내 보였는데 서류에는 현수가 미혼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배우자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여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고 정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추가로 현금 봉투를 더 건넸다. 이 모든 서류는 정만이 지인을 동원해 조작한 위조 문서였지만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정만이 참석한 곳은 놀랍게도 아들의 결혼식이었고 신부는 한국에 있는 며느리와 같은 이름인 연이었다. 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정만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유부남 아들의 재혼식에 참석한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실행에 옮기는 부자의 모습은 마치 범죄 조직의 두목과 부하 같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만은 더욱 노골적으로 연희를 대하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말을 걸면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집안일을 도우려 하면 거칠게 내쫓았다. 연희는 시아버지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호소했지만 현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임신 6개월에 접어든 연희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행동이 불편해졌는데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정만이 재빨리 붙잡아줬다. 연희는 감사하다며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지만 정만은 며느리를 붙잡은 자신의 손을 빤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정만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며느리에게 느끼는 묘한 감정과 아들을 위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사이에서 정만은 점점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연희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병원을 찾은 정만은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아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는데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만은 며느리 병실로 들어가 현수가 보낸 봉투를 던져주며 몸조리나 잘하라고 차갑게 말했다. 연희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며 서류를 떨어뜨린 연희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정만을 올려다봤지만 정만은 고개를 돌린 채 병실을 나가버렸다. 복도를 걸으며 정만은 주먹으로 벽을 쳤는데
그 주먹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며칠 후 현수에게 전화를 건 연희는 이게 뭐냐며 분노를 쏟아냈는데 현수는 미안하다며 자신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현수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아버지가 내가 연희와 헤어지지 않으면 유산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연희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는데 며칠 뒤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현수가 일본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사진,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시아버지 정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재판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처음부터 정만이 연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연상의 평범한 집안 출신인 며느리가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만이 며느리에게 느꼈던 묘한 감정이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었다는 점인데, 그는 며느리를 여자로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사실에 스스로 혼란스러워했던 것이다. 정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는데 아들의 이중 결혼을 도와 연희를 집에서 내쫓고 자신의 복잡한 감정도 함께 묻어버리겠다는 계산이었다. 정만은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대학 동창을 찾아가 거액의 돈을 건네며 등본 조작을 부탁했고 동창은 고민 끝에 정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수가 일본의 새 아내와 한국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하던 중 실수가 발생했는데 일본 아내의 친구가 우연히 한국을 여행하다가 현수를 목격한 것이다. 친구는 현수가 임신한 여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 이 사실을 일본 아내에게 알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고 자녀 양육권을 연희에게 주었으며 현수에게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위자료 5억 원 중 3억 원은 결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일조한 시아버지 정만이 배상해야 했는데 이는 그가 저지른 비상식적인 행동과 서류 위조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였다. 재판 과정에서 정만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며 그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추가 기소됐고 동창 공무원도 함께 구속되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정만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에서 판사는 며느리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현수가 미안하다며 사과하자 연희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미안하냐며 앞으로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선언했고 법정 복도에서 그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 나타난 일본의 며느리는 정만이 수감된 후 현수에게도 이혼을 요구했는데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정만을 찾아와 사기꾼이라고 욕하며 돈을 요구했다. 정만은 출소 후 쓸쓸히 혼자 살게 됐는데 아들 현수는 2번의 이혼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하며 모든 것을 잃었다. 어느 날 정만은 거리에서 우연히 연희와 마주쳤는데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정만이 다가가려 하자 연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정만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현수는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